안녕하세요. 저는 36살입니다. 몸과 정신 그리고 직업까지 건강한 남성이었고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여행에서는 참으로 행복하고 천국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아내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일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며 저와의 다툼 도중에 제가 잠든 사이에 그녀가 스스로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저는 큰 죄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 대학에도 입학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가족들과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의욕과 의지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제외하고는 다들 행복해 보이고 12년 다니셨던 직장도 그만두려고 준비 중이며 집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를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제가 다녔던 12년간의 직장을 그만두려고 준비 중이고 집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녀가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어렵고 허례허식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첫째로, 저는 질문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한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은 이미 치료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요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조금 단축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현재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현재 10일 전과 같은 아픔에 빠져서는 안 되며 당신이 선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아픔이 여전히 같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다른 여성과의 만남이 어려운 3년 후에는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감정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질문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픔이 깊어지는 것은 사랑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아내의 사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죄책감과 아픔이 깊어지며 이는 사랑에 대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관점에서는 이는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병을 병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난다면 귀하의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당신이 아내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병이 악화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고 악화되지 않으면 자연 치유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약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가만히 있지 않아도 치유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자연 치유보다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기는 나아지지만 저는 오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면 더 나은 상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 볼 점은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병이 반드시 나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 치유가 조금씩 진행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 없이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개선됨으로써 더 좋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란 것은 왜 3년 동안 고통받아야 하는가? 오늘부터 좋아지면 되는데 왜 3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왜 3년 후에 만나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마치 다리를 다치고 가만히 놔둔다면 3개월 정도 걸릴 회복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일주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즉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3년 후에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아프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디서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당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보통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정신과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애인이 배신을 한다거나 어떤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으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치유되어야 할 병이며 자연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처럼 방치하면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치료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악화되어 함께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원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3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대신 오늘부터 좋아질 수 있다면 굳이 3년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이미 헤어져 약속한 경우 다음날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미련뿐이며 집착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죽인 것도 아니고 앓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알았다면 방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현상은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쉬움을 이해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더 건강하게 사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트라우마가 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만나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진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고승들은 가족의 사망이나 사건 발생 시 인생의 헛되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깨달음을 얻고 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가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인이라면 그런 선택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따라서 3년을 끌지 말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